며느리 지연이 전화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편해요. 시댁 가면 이것저것 일 시키고 눈치 보여서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부모님이랑 여행 온 거예요. 김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거짓말은? 아프다고 거짓말한 건? 지연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핑계였어요. 솔직히 시댁 가기 싫으니까요. 어머니,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댁에 충성하던 시절은 끝났다고요. 김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바친 게 이렇게 짓밟히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10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한옥 기와집이 햇살 아래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고추를 말리는 멍석이 펼쳐져 있었고 된장 항아리들이 정갈하게 줄지어 서 있었죠. 대문 옆 감나무에는 주황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가을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김말수는 올해 68, 허리는 굽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재빠른 할머니였습니다. 새벽 5시 김말수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평생을 이 시간에 일어나 살아왔기에 몸이 저절로 움직였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고무신을 신은 김말수는 밭으로 향했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침 공기가 참 맑네. 가을이 왔나 보다. 김말수는 밭고랑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채소들을 살폈습니다. 밭에는 상추며 깻잎, 고추, 배추, 무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허리를 굽혀 깻잎을 한 장씩 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깻잎을 바구니에 담으며 김말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민수랑 지연이가 추석에 내려온다니까 이것들 좋아하겠지. 깻잎쌈에 된장 하나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 김말순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깻잎 다음에는 상추를 땄고 빨갛게 익은 고추도 몇 개 따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김말순의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외국계 회사 홍보팀 대리였죠. 두 사람은 강남 아파트에서 살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절만 되면 김말수는 늘 불안해졌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회사 일이 밀려서요라며 오지 않았고 설날에도 지연이가 감기 몸살이 심해서요라며 전화 한 통으로 때웠죠. 그럴 때마다 김말수는 실망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바쁘겠어. 그래도 우리 민수는 효자지. 전화라도 자주 하잖아. 오전 내내 밭일을 마친 김말수는 땀을 닦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에 앉아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죠. 상추는 한 입 한 입 물에 씻어 소쿠리에 담았고 깻잎은 줄기를 정리해서 가지런히 쌓아 올렸습니다. 고추는 꼭지를 따서 따로 담았고요. 김말순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때 옆집 아줌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이 언니 또 채소 다듬고 있어요? 추석 준비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김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올해는 민수랑 지연이가 꼭 내려온다고 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 미리미리 만들어둬야죠. 옆집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작년엔 안 왔잖아요. 언니가 얼마나 서운해했는데. 김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는 바빴으니까. 이번엔 꼭 올 거예요. 하지만 사실 김말순의 마음 한편에는 늘 서운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형식적인 인사만 건넬 뿐이었죠. 어머니, 건강하시죠? 네, 저희도 잘 지내요. 바빠서 자주 못 뵙겠지만 나중에 시간 나면 꼭 내려갈게요. 그리고는 금방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 시간은 늘 3분을 넘기지 않았죠. 김말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래도 뭐 며느리가 바쁜데 어쩌겠어. 이해해야지. 점심을 먹은 후 김말수는 장독대로 갔습니다. 된장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된장은 3년 묵은 거니까 맛이 일품이지. 민수가 어릴 적부터 이 된장으로 만든 찌개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김말수는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딱 좋네. 이걸로 찌개 끓이면 민수가 좋아하겠어. 김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뚜껑을 다시 닫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에 갔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올릴 과일과 생선을 사기 위해서였죠. 슈퍼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추석 준비하려고 왔어요. 사과하고 배 좀 주세요. 그리고 생선도요. 김말수는 신중하게 과일을 골랐습니다. 흠집 하나 없는 빨간 사과, 노랗고 탐스러운 배를 골라 봉투에 담았죠. 생선은 신선한 조기를 골랐습니다. 이걸로 구이를 하면 맛있겠지. 집으로 돌아온 김말수는 과일을 씻어 광에 넣어두었습니다. 생선은 손질해서 냉동실에 보관했고요. 모든 준비를 마친 김말수는 마루에 앉아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됐네. 추석 당일에 차례상만 차리면 되겠어. 김말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말수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죠. 밥상을 차리며 김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어릴 적부터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는데 지연이도 처음엔 잘 먹더니 요즘은 입맛이 까다로워졌나 봐. 도시 음식에 익숙해져서 그러겠지. 김말수는 밥그릇 하나를 꺼내 밥을 담고 된장찌개 한 그릇을 떠서 상 위에 올렸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 밥상이었지만 김말수는 늘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밥을 먹던 중 김말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민수였습니다. 김말수는 얼른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전화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엄마는 잘 지내지. 근데 너희는 추석에 내려오는 거 맞지?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희 내려갈게요. 지연이도 이번엔 꼭 같이 가겠다고 했어요. 김말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엄마가 반찬 많이 준비해 놓을게. 지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놓고 나물도 무쳐 놓을게. 전화를 끊은 김말수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오겠다고 해놓고 안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올까? 김말수는 숟가락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마을은 고요했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날 김말수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갈비찜을 만들기 위해 전날 밤부터 물에 담가둔 갈비를 꺼내 핏물을 빼고 있었죠. 민수가 어릴 적엔 이 갈비찜만 나오면 2그릇씩 먹었는데
김말수는 갈비를 하나하나 손질하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장과 설탕, 다진 마늘, 배즙을 넣어 양념을 만들고 갈비에 조물조물 묻혀서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하루 정도 재워두면 맛이 더 배겠지. 점심을 먹고 난 뒤 김말수는 나물을 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금치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까지 차례상에 올릴 나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죠.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김말수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나물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 김말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초에 한두 번 와서 명절 준비를 도왔지만 그것도 형식적으로 잠깐 거들다 가는 정도였죠. 오후 3시쯤 김말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민수였습니다. 김말수는 기쁜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혹시 출발했어? 하지만 전화 너머 민수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김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민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어제부터 열이 나고 몸살 기운이 있대요. 김말수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몸살? 그럼 병원은 갔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병원 갔는데 독감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말수는 실망스러웠지만 며느리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럼 약은 먹었어? 지연이한테 푹 쉬라고 해.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민수는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올해 추석은 저희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지연이가 장거리 이동하기 힘들대요. 김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그럼 너라도 혼자 내려올 수는 없어? 민수는 난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지연이를 혼자 둘 수가 없어서요. 제가 옆에서 돌봐줘야 할 것 같아요. 김말수는 목이 메었지만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지연이 잘 돌봐줘.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음에 꼭 뵈러 갈게요. 김말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지연이한테 빨리 낫는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은 김말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정성껏 만들어 놓은 갈비찜과 나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 못 오는구나. 김말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연이가 아프다며 오지 않았죠. 그래도 어쩌겠어. 아픈데 무리하면 안 되지. 김말수는 스스로를 달래며 일어섰습니다. 저녁이 되자 옆집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민수네 내일 온다며? 나도 인사나 하려고. 김말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못 온대. 지연이가 독감 걸려서. 옆집 아줌마는 혀를 찼습니다. 에구, 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맨날 아프다고만 하네. 김말수는 며느리를 감싸려고 애썼습니다. 뭐, 도시 생활이 바쁘고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이해해야죠. 하지만 옆집 아줌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매번 실망만 안겨주면 어떻게 해요? 참, 그날 밤 김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푹푹 쉬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지연이한테 잘못한 게 있나? 김말수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식 때부터 지연은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정 식구들하고만 즐겁게 이야기하고 시댁 쪽은 형식적으로만 대했죠. 명절 때마다 시댁보다는 친정을 우선시했고 시어머니에게는 늘 차갑게 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말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쳐서 몸이 무거웠죠. 아침 식사도 거른 채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줌마가 담장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언니, 이것 좀 봐요. 김말수는 힘없이 일어나 담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뭔데요? 옆집 아줌마는 휴대전화를 들고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며느리 말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옆집 아줌마가 내민 휴대전화 화면에는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닷가를 배경으로 수영복을 입은 여자가 활짝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그 옆에는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눈을 크게 뜨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지연이? 옆집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이 단체 채팅방에서 봤는데 지연이 친구가 올린 거래요. 제주도 여행 간 거 자랑하는 거였대요. 김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여행? 옆집 아줌마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어제 올라온 사진이래요. 어제요. 독감 걸렸다면서 제주도에서 놀고 있잖아요. 김말수는 사진 속 지연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지연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는 아들 민수였습니다. 김말수는 휴대전화를 옆집 아줌마에게 돌려주며 비틀거렸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옆집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김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말수는 집 안으로 들어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독감이라고 아프다고 했잖아. 김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 김말수는 부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껏 만들어 놓은 갈비찜과 나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이었죠.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김말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김말순에게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김말수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부엌에 놓인 음식들을 보는 것조차 괴로웠죠. 정성껏 만든 갈비찜, 나물들, 과일까지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뭐 하는 짓이었나? 김말수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만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김말수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옆집 아줌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니, 밥은 먹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김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옆집 아줌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김말순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시댁보다 자기 편한 게 우선이니까. 하지만 김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프다고 속이고 여행을 갔어요. 옆집 아줌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그것 참 너무하긴 하네요. 그래도 언니 밥은 먹어야죠. 이러다 언니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김말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집 아줌마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녁 좀 가져올게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김말수는 대답 대신 작게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김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나? 무슨 서운한 일이 있었나? 김말수는 결혼식 때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연은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정을 우선시했고 시어머니에게는 형식적으로만 대했죠. 하지만 김말수는 늘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며 참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추석 당일이었습니다. 김말수는 새벽에 일어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아들 내외가 오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시어른들을 위한 차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비찜, 나물, 과일, 전을 정성껏 올렸습니다. 혼자서 절을 올리는 김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가 이럴 줄 몰랐어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당할 줄 몰랐어요. 차례를 마친 후 김말수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말지 한참을 고민했죠. 전화를 걸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제주도 여행 간 거 알고 있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김말수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를 비난하면 아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오전 10시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말순이 언니, 추석 잘 보내세요. 민수네는 안 왔어요? 김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떠났지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맨날 안 온다더라. 시어머니 혼자 명절 쇠개하다니 참. 김말수는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됐나? 김말수는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아온 김말순에게 이웃들의 시선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친척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김말순의 동서였던 박순이와 조카 며느리 영숙이었습니다. 박순이는 마루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민순애는 또 안 왔어요? 작년에도 안 왔잖아요. 김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연이가 아파서 못 왔대. 박순이는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구, 맨날 아프다고만 하네. 작년에도 아프다더니 올해도 아프다니. 참 이상하네요. 조카 며느리 영숙도 거들었습니다. 고모,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시댁은 귀찮아하고 친정만 챙기죠. 우리 동네에도 그런 며느리 많아요. 박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형님한테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혼자 명절 쇠개하다니. 김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죠. 박순이는 김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너무 참지만 마세요. 며느리한테 한마디 해야 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김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민수랑 사이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이에요. 박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이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며느리가 형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친척들이 돌아간 후 김말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김말수는 차례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음식들을 누가 먹나? 김말수는 갈비찜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미건조했습니다. 오후 3시쯤 김말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아들 민수였습니다. 김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추석 잘 보내셨어요? 차례는 지내셨고요? 김말수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혼자 지냈어. 민수가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연이가 많이 아파서요. 그 순간 김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민수야. 김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가 정말 아파서 못 온 거야? 민수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요, 어머니. 독감 걸렸다니까요. 김말수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독감 걸렸구나. 김말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말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김말순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나? 내가 뭘 잘못했길래? 김말순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김말순은 그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김말순의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뭔가 단단하게 결심한 사람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서랍을 열어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담긴 통장이었죠. 이 돈으로 제주도에 가야겠어. 김말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정말 제주도에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을 한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 믿겠어. 김말수는 옆집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옆집 아줌마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언니? 김말순이 말했습니다. 제주도 비행기표 예매하는 거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거 잘 몰라서요. 옆집 아줌마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주도요? 갑자기 왜요? 김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겠어요. 지연이가 정말 여행을 간 건지. 옆집 아줌마는 김말순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비행기표 예매 사이트를 열었죠. 언니, 언제 가실 건데요? 김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내일 당장 갈 거예요. 옆집 아줌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혼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시려고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요. 다음 날 새벽 김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작은 가방 하나를 챙겼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택시를 불러줬고 김말수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터미널에서 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에 도착했죠. 평생을 시골에서만 살았던 김말순에게 공항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오가고 전광판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김말수는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기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는 어디서 타나요?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탑승권은 있으세요? 그럼 보안 검색대를 거쳐서 15번 게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게이트를 찾아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김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에 앉은 김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 김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김말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반, 분노 반이었죠. 1시간 후 비행기는 제주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김말순은 공항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김말순은 휴대전화를 꺼내 옆집 아줌마가 적어준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여기로 가주세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택시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바다가 푸르게 펼쳐져 있었고 관광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즐겁게 여행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며느리 뒷조사를 하러 왔네. 김말순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분쯤 지나 택시는 한 리조트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 맞으시죠? 김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택시비를 냈습니다. 리조트 입구에는 프리미엄 오션뷰 리조트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말순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화려했고 직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은 로비에서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따라 걸어가던 김말순은 305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알려준 방 번호였습니다. 김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문을 두드려야 하나? 만약 지연이가 정말 아파서 여기 온 거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김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거짓말이야. 내가 확인해야 해. 김말순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뒤에는 수영복 위에 가운을 걸친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은 건강해 보였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지연은 김말순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김말순은 아무 말 없이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왜 여기? 어떻게? 김말순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 민수가 반바지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김말순을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김말순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과 과일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수영복과 비치타월이 널려 있었죠. 김말순의 시선이 다시 민수와 지연에게 향했습니다. 독감 걸렸다고 했지? 김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지연은 얼른 가운을 여미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실까봐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해서요. 의사 선생님이 바닷바람 쐬면서 쉬라고 하셔서 온 거예요. 김말순은 지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추석날 차례는? 시어머니 혼자 명절 쇠개한 건?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가고 싶었는데요. 지연이가 정말 아파서. 김말순은 민수의 말도 끊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수영복 입고 바다에서 놀아? 아픈 사람이 와인 마시고 과일 먹어? 민수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방 안쪽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며 중년의 여자와 남자가 나왔습니다. 김말순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야? 지연이 얼른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이세요. 같이 여행 왔어요. 김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갓집 식구들까지 다 같이 온 거구나. 김말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너희의 진짜 모습이구나. 김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뒤따라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김말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온 김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알았어. 김말순은 리조트 로비를 빠져나와 해안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려왔지만 김말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방금 전 본 광경만 맴돌았죠. 수영복 차림의 며느리, 와인병이 놓인 테이블, 그리고 처갓집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즐겁게 웃던 모습. 나는 뭐였을까? 김말수는 고개를 떨구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김말수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옆집 아줌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옆집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어떻게 됐어요? 확인하셨어요? 김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 봤어요. 정말 여행 와 있더라고요. 처갓집 식구들까지 다 같이. 옆집 아줌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구, 그래도 언니가 직접 확인하셨으니 이제 마음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김말수는 그날 저녁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갔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은 쓸쓸했고 어둠만이 가득했죠. 김말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 날 아침 김말수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은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처럼 밭에 나가야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쉬어야겠어. 김말수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후 2시쯤 김말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며느리 지연이었습니다. 김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려서. 김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서 잠깐 쉬러 온 거였어요. 김말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아. 김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석에 차례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 시어머니 혼자 명절 쇠개하는 게 맞는 거야?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다들 자기 가족끼리 명절 보내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요. 김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쥐었습니다. 뭐라고? 자기 가족끼리? 지연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더 편해요. 시댁 가면 이것저것 눈치 보여야 하고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부모님이랑 여행 온 거예요. 김말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치 본다고?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눈치를 줬어? 지연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시골 가면 이것저것 일 시키고 밥상 차리라고 하고 설거지하라고 하고 저는 평일에도 일하느라 힘든데 명절까지 가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김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거짓말은? 아프다고 거짓말한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지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핑계였어요. 솔직히 시댁 가기 싫으니까 아프다고 한 거죠. 다들 그렇게 해요. 요즘 며느리들 다 그래요. 김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연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대가 달라졌어요. 시댁에 충성하던 시절은 끝났다고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부모님이 있어요. 시어머니만 모시고 살 수는 없어요. 김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내가 평생 너희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농사지어서 번 돈으로 너희 결혼식 치르고 너희 집 장만해줬는데 나는 뭐야? 지연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김말수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지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머니랑 사는 게 불편해요. 시골집도 낡고 불편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절에도 안 내려갈 생각이에요. 민수한테도 이미 말했어요. 김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알고 있었어? 지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민수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이제 저희 인생은 저희가 사는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사세요. 김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바친 평생은 뭐야? 내가 너희 위해서 한 모든 게 뭐야?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선택이었잖아요. 저희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말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귓가에는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시댁에 충성하던 시절은 끝났다고요. 저희 인생은 저희가 사는 거예요. 김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구나. 김말수는 평생 동안 참고 견뎌왔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농사 지으며 아들 키우고 며느리 맞아들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왔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말순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김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겨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땅 문서, 통장들. 김말수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게 내 것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지킨 거야. 김말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잠갔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지킬 거야. 김말순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김말순은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한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헬쑥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생기라기보다는 단단한 결의가 서린 표정이었죠. 김말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김말수는 마을 어귀에서 버스를 타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
남편은 병상에서 김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었습니다. 여보, 이 집이랑 땅은 모두 당신 명의로 해뒀소. 당신이 평생 고생했으니 당신 것이오. 민수한테 주든 말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야 남편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읍내에 도착한 김말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간판에는 박정수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말수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 집하고 땅을 팔고 싶은데요. 박정수 법무사는 안경을 벗으며 김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집과 땅을 파신다고요? 어디 있는 부동산인데요? 김말순은 서류 가방을 열어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여기요. 안동에 있는 한옥집이랑 밭 2,000평이요. 박정수 법무사는 서류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집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는 한옥이네요. 땅도 위치가 좋고요. 시세로는 한 3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빨리 팔 수 있나요? 박정수 법무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급하신가요? 보통 이런 부동산은 천천히 좋은 가격에 파는 게 좋은데요. 김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팔고 싶어요.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나요? 박정수 법무사는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이런 큰 결정을 혼자 하시는 건가요? 김말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이에요.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박정수 법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나중에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요. 특히 상속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박정수 법무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매물로 내놓고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김말수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주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돌이킬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온 김말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100년 넘은 한옥의 기둥, 마루, 장독대, 마당의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집와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던 시절, 아들 민수가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 남편과 함께 밭일하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소용없어. 나를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물려줄 수는 없어. 일주일 후 박정수 법무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28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 가격에 팔겠어요. 박정수 법무사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좀 더 기다리면 30억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김말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40대 부부였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이 한옥이 딱 마음에 들어서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잘 사용하세요. 계약금을 받고 나온 김말순의 손에는 1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잔금은 한 달 후에 받기로 했죠.
밭도 같은 방식으로 팔렸습니다.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밭을 사겠다고 나섰고 김말수는 2억 원에 팔았습니다. 모두 합치면 30억 원이었습니다. 김말수는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새 인생을 시작할 거야. 한 달이 지나고 집 잔금을 받는 날, 김말수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고 이사갈 곳도 정해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죠. 이제 여기를 떠나는구나. 김말수는 마루에 앉아 마지막으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에는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옆집 아줌마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민수한테는 말했어요? 김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요. 다 끝나고 말할 거예요. 옆집 아줌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알면 깜짝 놀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김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을 받은 김말수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통장에 30억 원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말수는 통장을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은 내 인생의 값이야. 평생 일해서 번 돈이야. 김말수는 통장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말수는 이삿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이불, 그릇, 사진 몇 장, 필요한 것만 골라 박스에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버리고. 김말수는 박스를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김말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쓸고 닦았습니다. 새 주인이 오면 깨끗해야지. 청소를 마친 김말수는 마루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지만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날 밤 김말수는 짐을 다 싼 집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시집와서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 이제 끝이야. 새로운 시작이야. 김말수는 눈을 감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틀 후 김말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창문으로는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김말수는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옷을 옷장에 넣고 그릇을 찬장에 정리하고 이불을 갰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김말수는 담담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친 김말수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알려야 할 때였습니다. 김말수는 심호흡을 하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김말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시간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수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뭔데요? 급한 일이에요? 김말순이 말했습니다. 시골집이랑 땅 말이야. 다 팔았어.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민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김말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어제 잔금까지 다 받았어. 이제 그 집은 다른 사람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집이잖아요.
왜 저한테 상의도 안 하시고 마음대로 파세요? 김말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상해? 너희가 나한테 제주도 여행 갈 때 상의했어? 아프다고 거짓말할 때 상의했어? 민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김말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 명의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명의로 다 해놨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거야. 민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그렇지. 저도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추억이 가득한 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김말수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추억? 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시댁 가기 싫다고 했어. 시골집이 낡고 불편하다고 했어. 그런 집에 무슨 추억이 있겠어? 민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그렇게 말한 건 죄송해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집을 되찾아 주세요. 계약 취소할 수 있잖아요. 김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잔금까지 다 받았고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와.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전화 너머로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집을 팔았다고? 지연이 전화를 빼앗아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있으세요? 그 집이 얼마짜리인데 마음대로 파세요? 그거 나중에 저희 재산이었잖아요. 김말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재산? 언제부터 내 재산이 내 재산이 됐어?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상속받을 재산이잖아요. 어머니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저희는 어떡해요? 김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속? 너희한테 상속해 줄 거 하나도 없어. 이미 다 팔았으니까.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알거지로 만들려고 하세요? 김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거지? 너희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직장 다니잖아. 내 재산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나는 이제 내 돈으로 내 인생을 살 거야. 지연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이건 부당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거예요. 김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봐. 내 명의로 된 재산을 내가 판 건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김말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나를 무시하고 거짓말한 대가야. 이틀 후 민수와 지연이 김말순의 원룸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김말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김말수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작지만 나한테는 충분해. 민수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집을 되찾아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김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새 주인이 어제 입주했어. 지연은 팔짱을 끼고 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김말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쓸 거야.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 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저희한테 주시는 게 맞잖아요. 김말수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줘? 나를 거짓말로 속이고 무시하고 모욕한 너희한테? 지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김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든 아니든 이미 내 마음은 정해졌어.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안 줄 거야. 민수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김말수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너는 나보다 내 아내를 선택했어. 제주도에서 나를 배신했잖아. 추석에 나를 혼자 두고 여행을 갔잖아.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도 혼자 사세요. 저희는 이제 안 올 거예요. 지연은 민수의 팔을 잡아 끌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김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 선택이야. 문이 닫히고 김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말수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차에 타고 떠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말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수와 지연이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말수는 혼자서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적막함이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어느 날 아침 김말수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생활비를 계획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어머님, 이 정도 금액이면 정기예금에 넣으시면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매달 생활비로 쓰실 만큼만 따로 빼두시고요. 김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직원의 말을 따랐습니다. 27억 원은 정기예금에 3억 원은 생활비 통장에 남겨뒀습니다. 은행을 나온 김말수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며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 반찬거리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말수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엔 밭에서 직접 따서 먹었는데 이제는 사 먹는구나.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장을 정리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옆집 아줌마였습니다. 여보세요? 옆집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네는 연락했어요? 김말수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일주일째 연락 없어요.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옆집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혹시 다시 시골로 돌아오실 생각은 없어요? 김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편해요. 이제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잖아요. 옆집 아줌마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니, 가족이잖아요. 언젠가는 화해하셔야죠. 김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말수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만나는 동네 할머니들과 친해졌고 복지관에서 하는 노래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말씀 생각해 봤는데 어머니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뵈러 가도 될까요? 김말수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아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말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답장을 보낸 후 김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해. 2달이 더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고 첫눈이 내렸습니다. 김말수는 창가에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김말수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김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말수는 차를 끓여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지연이는? 김말순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이혼했어요. 김말수는 놀라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혼? 언제? 민수가 말했습니다. 1달 전에요. 지연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요. 어머니랑 갈등이 생긴 후로 저희 사이도 나빠졌거든요. 결국 헤어졌어요. 김말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온 거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왔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못됐어요. 제주도에서 거짓말한 것도 어머니를 무시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지연이 탓만 하면 안 되죠. 저도 똑같이 잘못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김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넌 내 아들이야. 미워할 수 없어.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도 없어. 너희가 나한테 준 상처가 너무 깊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시간을 들여서라도 어머니한테 다시 인정받고 싶어요. 진짜 효자가 되고 싶어요. 김말수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이제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아. 내 인생은 내가 살 거야.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바뀐다면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천천히 조금씩.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하겠어요. 민수가 돌아간 후 김말수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말수는 통장을 꺼내 들고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은 내 인생의 값이야. 나를 위해 쓸 거야. 김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김말수는 복지관에서 알게 된 할머니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을 즐겼습니다. 바다를 보며 김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내 것이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아.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김말수는 해변을 걸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배신당했던 순간, 그리고 결단을 내린 날. 후회는 없어. 이게 나를 위한 선택이었으니까. 김말순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이제 김말수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정한 자기 인생을 사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공감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